자, 오디오 잘 들어가고 있죠. 영어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어머니, 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 아십니까? 아, 언제 티끌 모아요? 지금 화면에 음. 뭔가 티끌 같은 게 오 마이 떨어지는 게 갓. 보이시죠? 설탕 알갱이 하나죠. 응, 요즘에는 티끌 모아봤자 조금 큰 티끌밖에 안 된다는 맞아. 그런 말도 말로 많이 쓰이죠. 음. 많이 모아봤자 한 이 정도 티끌 되겠죠. 그랬겠지. 그러나 그 재미, 음. 티끌 모아서 조금 더 큰 티끌로 만드는 그런 재미, 그래. 모래알갱이를 쌓아서 조금 큰 모래 어, 덩어리를 만드는 거지. 모래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미, 그 재미를 알고 있죠. 우리 알지. 마인크래프트로도 해봤으니까. 그렇지, 알지. 그게 어떤 재미인지는 마치 십자수라든가 음. 아니면 퍼즐 맞추기 아니면 뭐 그렇지. 뜨개질 같은 것 그런 거 그렇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그렇지. 겁니다. 쌓으면 응. 쌓을수록 재미는 더 커지고 성취감도 생기죠. 그렇지. 나랑은 취향이 안 맞지만. 그런가요? 음. 의외네요. 저는 그런 걸 맞을 줄 알았는데. 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 재미를 함께 같이 아, 그 공유할 수 재미는 없을, 알지. 나도 해보긴 네. 했으니까. 그런 재미를 함께 공유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료를 응, 찾아봤습니다. 응, 그리고 그 결과 응, 제가 앞으로 이 채널에서 응, 어, 어머니와 응. 같이 해보고 싶은 게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 일단 미리 화면이 나왔는데 이 오픈 롤러코스터 타이쿤 2라는 게임은 응,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사장이 돼가지고 응, 이 조그만 방문객들을 모아가지고 응, 놀이기구도 만들고 응, 공원도 꾸며가지고 응, 아기자기한 나만의 놀이공원을 만드는 응, 게임입니다. 근데 응. 이게 멀티플레이가 된다고 해요. 그래? 나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네.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빈 공터에 시작해가지고 어, 이 사람들이 이제 공원 쓸 수 있게 여기 음식점도 차려주고 에이저분. 나 요리 내가 할게, 그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여기에다가는 음, 벤치를 놓자, 여기에다가는 뭐 쓰레기통을 놓자, 음. 여기에다가는 화장실을 놓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래. 아기자기한 게임이고요. 응,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은 응, 오픈 TTD라고 합니다. 응, 이거는 철도 운송업자가 돼가지고 응, 마을과 마을 사이에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거나 응. 화물을 실어 나눠 준다거나 야, 이런 게임 사람들이 좋아하니? 이런 게임들을 이게 굉장히 매니악하죠. 그래서 그렇지. 도시를 발전시켜주는 게임인데 이것도 그래. 멀티플레이가 된다고 해요. 그래. 그리고 이제 전부 오픈 소스를 해가지고 응.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 네, 무료로 할 수 있다고. 그러네. 그런 게임도 있고 한번 해보지 뭐. 뭐 심시티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도 그렇지. 멀티플레이가 되는 도시 어, 만드는 게임입니다. 심시티는 많이 들어봤어. 한 명은 이제 공장 단지를 만들고 한 응. 명은 주거 단지를 만들어 아니, 가지고 나는 공원만 만들 음, 거야. 아니 한 명은 이제 상업 건물만 만들어 가지고 아니야, 공원만 만들 거야. 나무만 음, 심을 거야. 공원 여기는 이제 농장도 지을 수 그렇지. 있습니다. 농사 지을 음, 거지. 농사. 그런 심시티 같은 게임도 물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음, 하지만 우리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투? 투.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게 에, 2였을 겁니다. 투였어? 네. 근데 너무 오랜만에 봤나? 왜 이렇게 생소하지? 이게 그래픽이 약간 좀 딸려. 패치를 해준 건데 그래? 원래 이것보다 더 안 안 좋거든요. 좋았나? 우리가 그랬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를 하기로 응, 했으니까 응, 응. 사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싸우는 응, 게임이잖아요. 응, 응. 근데 이렇게 꾸며놓고 응. 서로 싸우지 않고 이제 그래. 교역을 한다거나 그렇지. 그래도 어, 되고. 뭐 중간중간 뭐 싸움이 불화가 생기면 전투도 한다거나 그렇게 너하고 나하고? 오 약간 마이 갓. 심시티가처럼 할 수도 있다고 이거는 생각을 멀티가 안 했어요. 되지. 이것도 물론 멀티가 되죠. 그럼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 이제 우리 둘만 있으면은 우리 둘이 적군이 되겠죠. 서로 안 싸우면 안 싸우면 되지 뭐. 영원히 안 싸우는 음. 거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같은 걸로도 음. 그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아기자기하게. 그러니까 이걸 다 만들고 네, 그냥 그 투척기를 꽝꽝 터트리는 그렇죠. 거야. 하나씩 하나씩. 서로 서로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그렇지. 너무 재밌다. 교육을 해봤는데 교육이 음. 서로 잘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지. 뭐 건물을 부신다거나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게임을 응. 해도 재밌을 것 재밌을 것 같고 같네. 그리고 그러다가 또 다른 게임을 발견했는데요. 응.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하고 비슷해 보이는 게임입니다. 스트롱홀드라는 게임인데요. 그래? 이거는 아마 처음 보셨을 응, 거예요. 응, 응. 저도 이 게임을 해보진 않았는데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보다는 훨씬 더 응. 물론 전투의 목적이 있지만 어. 전투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응. 이 성을
발전시키는 오, 거에 초점이 그래. 맞춰진 그래, 게임이라고 우리는 해요. 그런 거 좋아하지. 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하고 저가 이제 상대편으로 만나든가 뭐 팀을 먹고 한든가 해가지고 도시를 꾸며가지고 교역도 하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게임을 해보면 재밌지 그렇지. 않을까. 오소독스한 재미를 네. 만들면 되지. 이런 게임도 좋겠다라는 자료를 찾았던 거죠. 음. 근데 또 이런 느낌의 게임이 또 없을까 찾아보다가 타운즈라는 게임을 이건 발견했습니다. 또 뭐냐? 이거는 근데 이 게임 개발자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개발이 중단되고 버려진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 그래서 별로 할 마음이 없습니다만 그래. 제가 이 게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게임에는 모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바로 그 게임이죠. 어머나. 자, 이 채널에서 어머나. 제가 해내고 싶은 소원이 한 가지 생겼는데요. 그래, 눈 너무 꼭 감았다. 바로 어지럽겠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게임, 재미 붙이기가 가장 어렵다는 게임, 출시 한 달 만에 95% 유저가 이탈했지만 평점은 매우 드높은 게임. 모든 그래픽적인 요소를 빼고 게임성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게임, 그 게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께 그 게임의 재미를 알려드리는 거에 제 소원이 됐습니다. 내가 재미를 붙일 수 있을까? 무려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2022년 12월 발매된 그래?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인데요. 폭망한? 하지만 그러나 2002년부터 업데이트돼서 20년이 넘은 게임입니다. 사실은. 그래? 점점 궁금해지는데? 모두가 기다려온 그 게임 20년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게 형제 2명이서 개발했던 게임입니다. 난 말 맞추기니? 하지만 형제 중 한 명이 희귀병에 걸리는 바람에 지졌어. 유료 버전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긴 한데요. 자, 그 게임 이름하여 드워프 포트리스입니다. 어머니는 처음 보시죠? 포트리스. 네, 드워프 테트리스 아니고 포트리스? 포트리스는 성체라는 뜻이고요. 드워프는 드워프. 캐슬이 가운데 있고 캐슬 바깥에 외곽이 이제 성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포트리스라고 합니다. 우리 포트리스 꽝꽝 터트리는 그렇죠. 그것도 포트리스죠. 자, 근데 아마 이루기 힘든 소원이 될 겁니다. 왜? 이게 어려워? 그래서 소원인 건데요. 왜 그러냐? 응. 이 드워프 포트리스가 왜 어렵느냐? 자, 앞으로 이 쉼표를 잔디라고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잔디라고 안 해도 되고 뭐 컵이라고 해도 됩니다. 쉼표. 자, 물음표는 물통이라고 정했어요. 기호로 하나하나 자,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골뱅이 모양은 골뱅이 기호는 고양이다.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누구랑? 나랑? 나랑 우리랑. 너랑? 네. 우리가? 자, 이 스마일은 사람입니다. 잘 들으셨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짜자잔. 자, 여러분들은 이 기호들 더미가 각각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고 계셔야 이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골뱅이는 고양이야. 물론 여기서는 제가 말한 거랑 다르게 이 화살표 아래는 뭐 언덕 아래고 뭐 이런 건 잔디고 이런 건데요. 자, 보기만 해도 짜증이 확 나죠. 자, 이 게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기호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각각의 기호들이 뭘 의미하는지 또 상상을 해가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게임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랬던 시절은 가라. 이랬던 드워프 포트리스가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훨씬 더 알아보기는 편해졌죠. 그럼에도 처참한 이 그래픽이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터에서 이게 낫다. 드워프들 몇 명에게 형상화가 돼 있잖아. 네, 일을 시켜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또 다리를 놓고 동굴을 파가지고 집을 짓게끔 해서 하나의 거대한 왕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에요. 마인크래프트를 이 2D 화면으로 즐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좀 네. 짜증이 난다. 그렇죠. 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2D로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치 이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는 레고를 만드는 거랑 이제 비슷한 재미라고. 아까 모래알갱이를 쌓아가지고 나는 온리 펭수야. 펭수는 뭐죠? 난 오로지 펭수밖에 없으니까 난 펭수 만들게 뭘까? 만드는 것을 펭수를 만드시는. 어쨌든
자, 실제로 마인크래프트 제작자도 이 게임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이 아. 마인크래프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주어진 목적도 목표도 없이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드워프들의 삶을 관찰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떤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이 이 드워프들의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동굴을 파고 드워프들이 우리 목적은 우리가 정해주는 거죠. 자, 어떤 드워프들은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드워프들은 땅을 파다가 깔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드워프들은 자기 방 안에 앉아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 세계에서는 어떤 종족이 있는지, 드워프는 또 뭘 좋아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살펴봐? 주체가 우리가 아니야? 그 주체는 명령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릴 수 있죠. 방을 어떻게 건설해라. 근데 방을 건설하다가 얘네가 잘못될 수도 있긴 해요. 어쨌든 어머니께서 그럼 한번 해보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하실 때, 와우를 할 때 드워프보다는 오크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셨지만 이 게임을 통해서 드워프들에 대해 더 알아가시다 보면 드워프들만의 매력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 그래. 제가 꼭 어머니께 드워프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긴 해야 될 건데. 자, 드워프 포트리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양이 사건인데요. 아이 드워프 포트리스. 네, 나무 위키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어떻게 킬링 캣. 개발자가 인터뷰에서 자주 이야기하곤 하는 고양이 돌연사 사건이라는 전설적인 사건이 있다. 어느 날 커뮤니티에 고양이가 급사한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고양이가 토사물에 뒤덮인 채 시체로 발견된다는 거다. 실제 뉴스가? 게임에서 올라요. 아, 게임에서. 이후 유저들이 분석한 결과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드워프 포트리스에는 이제 캐릭터들이 와인.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몸에 술을 흘리거나 땅에 흘리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게임 속에서 땅에 뿌려진 물질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묻는 시스템이 있대요. 근데 고양이가 그 자기 몸을 핥는 패턴을 추가했다는 거죠. 개발자가. 근데 그냥 패턴만 추가도 아니고 핥으니까 고양이가 몸에 묻은 걸 직접 먹게 되는 그런 디테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흘린 술을 고양이가 밟고 그걸 고양이가 핥아 먹고 점점 취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복잡성을 가지는 게임이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핥아가지고 취해가지고 술집 앞에서 모든 고양이가 이제 토하고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건 개발자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아, 그래? 게임 플레이어도 예상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근데 거죠. 실제 벌어진 거야, 이 상황이? 이 드워프들이 술을 좋아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주점을 짓고 술을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드워프들이 술 먹다가 흘리면은 고양이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다가 핥아 먹고 그 고양이를 컨트롤하는 건 누구야? 이 고양이나 드워프들은 전부 알아서 움직입니다. 오, 진짜야? 네, 의지가 없이 알아서 움직여요. 우리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들을 핸들링할 수 있어? 우리는 여기 이 나무를 캐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말로? 게임 속에서 명령이 있어요. 시키는 조작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워프들이 알아서 가서 캐오는 거예요. 일꾼처럼. 아, 근데 이 고양이는 이거 진짜 완전 사고인 거야? 사고죠.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알아서 움직이고,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 보면 주민이 있었잖아요. 무섭다. 그렇죠. 왜 알아서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저 만든 사람은. 글쎄요. 이런 게임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거의 처음 만들거든요. 이 게임 그럼 살아있는 거야? 거의 살아있는 생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나는 내 상식으로는 네. 게임이 진행이 되려면 아,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이미 프로그램 하는 사람 디자이너들이 다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뭐 그 바위 틈새는 점프가 안 되고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왜 고양이가 스스로 움직이지?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해 처음 시작하면 우리한테 일꾼이 이렇게 한 6명이 주어지는데 애완동물이 같이 따라와요. 여기 고양이가 아래에 그래, 보면 있잖아, 고양이가 있죠. 그럼 말도 있고 그래. 이런 동물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아, 내 핸들링 상관없이. 그렇죠. 여기에 음식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먹어? 먹고 싶어하는 애들이 먹겠죠. 고기가 있으면 말은 안 먹을 거고. 자, 내가 궁금한 건 내가 네.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자, 술이 떨어지면 네. 그래, 고양이가 핥아 먹을 수도 있어. 네. 그러면 고양이가 핥아 먹고 취한다는 거 설정은 누군가 해줬을 거 아니야. 개발자가 전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 술을 먹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도 죽는 연출까지 다 예상했다는 거 아니야. 아마 개발자는 그런 식으로 연출하지 않았을 거고요. 일괄적으로 모든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술을 먹게 되면 토할 수 있다라는 걸 일괄적으로 계산했겠지. 그럼 토해서 죽는 것까지도 저기 뭐 설정했다는 거 아니야? 그 몸에 묻은 것 자기 몸무게보다 너무 많은 술을 먹게 되면 토하거나 죽을 수 있다는데. 아, 거기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근데 몸에 묻은 술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 개발자가 어떻게 아무래도 알아?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술을 밟고 지나가고 그걸 먹게 되면은 1포인트가 쌓이는데 또 밟고 지나가서 또 먹으면 또 1%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고양이들은 무조건 핥아야 된다는 시스템이 선행돼 있으니까 계속 먹다가 취해가지고 자기 몸무게보다 많은 술을 먹고 죽게 되는 상황이 아니 벌어요.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니? 개발자도 이해를 못했고 플레이어들도 이해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건. 그래서 아마 패치를 했을 겁니다. 내가 이상한 거였구나. 아니 이건 누군가 다 연출해놓지 않으면 조작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상황이 예를 들었을 뿐이지 이런 던스냐?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 게임에서는. 이 게임에서만? 네, 이 게임에서는 이 캐릭터들 한 명 한 명에게 성격도 부여해 놨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예측 불허인 거죠. 내가 여기서 이걸 캐라고 시켰는데 안 네. 캘 수도 있네. 성격상. 안 켤 수도 있죠. 나는 어머. 술을 마셔야겠어. 나에게 술을 주지 않으면 캐지 않겠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야 이건 진짜 무슨 AI냐 이거? 그래서 이 게임이 굉장히 엄청난 특이하지만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 갑자기 아까까지는 조금 졸렸는데 그 얘기 네. 들으니까 있잖아. 확 뭐 얘네들 왜 저기서 나란히 서 있니? 점점 아마 인구가 많아질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집을 만들면은 인구는 누가 늘려줘? 내가? 인구는 드워프들이 번식을 하거나 지네들끼리 번식을 해? 네, 외부 인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번식은 누가 지정해줘?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오 마이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럼- 이 구역에 땅을 팔아. 응. 자, 이 구역으로 가봐라. 응. 아니면 여기에다 창고 여기는 술만 모아놔라. 응. 여기는 식량만 모아놔라. 이런 것만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낳지 마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사랑에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될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 게임? 혹은 마을이 커지거나 마을이 예뻐지면은 이주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걔는 누가 보내는 거야? 그래서 시스템이 보내는 거야? 시스템상에 이 게임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역사를 쫙 만드는 로딩이 있어요. 시작 부분에. 그러면 처음에 지도부터 만들어지고 풍화 침식도 이루어지고 해안선도 생기고 거기에 안에 동굴도 생기고 종족도 생기고 알아서 한 100년 동안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1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생태계를 창조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게임을 왜 만들어내? 그 사람이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니? 그 두 명이서 개발한 게임인데 그 자기네들이 회사를 차렸다고 해요. 두 명이서 만든 회사인데 모든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드는 게임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왜 만들게 됐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 외계인들 아니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얘. 정말 이 캐릭터 하나에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정말 네. 천재구나. 컴퓨터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한다고 하네요. 실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갑자기 확 땡기긴 한다. 얘네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나는 그게 난 의외의 상황들을 난 되게 즐기는 편이거든. 이 게임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술관에도 전시가 됐다고 합니다. 지저스. 판타지 세계관 형성기라는 그 코너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고 알아서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알아서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근데 이들의 이 영상은 되게 허접하다. 이제 그래픽을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모양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래픽은 전부 포기하고 이들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인간같이 행동하게끔 만들고 동물같이 행동하게끔 만들고 자연이 바람이 어떻게 불고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만 구현을 해놓겠다라고 생각해서 게임을 만든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뭐라 그러니? 그렇죠.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 형제가 한 명이 같이 두 명이서 개발하고 있었는데 형제가 희귀병에 걸리는 바람에 유료로 버전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래픽을 입혀가지고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해가지고 샀지만
한 달 만에 95%가 떨어져 나갔다. 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아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도 그냥 여기 중에 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나? 그래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 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내가 명령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안 될 때는 페널티는 없어? 페널티는 끔찍한 페널티가 있죠. 제거하는 거야? 자,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야. 또 고양이 사건 외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한 명이 드워프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청동 거성하고 싸움을 해라. 그래서 7번 전투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청동 거성한테. 근데 7번 내내 진 거예요. 내 드워프가 쟤한테 질 리가 없는데 왜 졌을까?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세 번째 전투에서 패배할 때 그 드워프가 이 청동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너무 멋있었겠죠, 청동거상이. 근데 저 청동 거성이 움직여? 아마 이 판타지 서기관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상이 나오는 걸 거예요. 몬스터로. 저 조각상이 아니고. 네, 조각상이 움직이게끔 싸울 수 있는 어떤. 야, 저거는 야 물리적으로도 야 못 이긴다 얘. 못 이기는데 아마 뭐 스탯은 얘보다 강했으니까 싸움을 붙였겠죠. 어쨌든 이런 캐릭터들에게 부여된 성격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쟤를 숭배하게 된단 말이야. 세 번째 전쟁으로. 그렇죠. 성격까지 내가 조절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일 뿐이고. 그럼 어떤 알고리즘으로 저들을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개발자가. 미친 알고리즘으로 그래 만들었겠죠. 미친 거 아니 나는 있잖아 이해가 안 된다 저거 지금야.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알아서 목표를 설정하고 게임을 하던데 설령 기지가 망해버릴지라도 재밌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이 게임의 모토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전쟁에서 네. 드워프가 저 청동 거인한테 네. 반했단 말이야. 네, 숭배하게 됐죠. 숭배하게 됐단 말이야. 그럼 그걸 내가 알아? 그 지나간 기록을 읽어볼 수 있어요. 아. 얘가 세 번째 전투만에 얘를 숭배하게 됐다. 그걸 다시 그 캐릭터를 눌러가지고 그 캐릭터의 생각을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울 수는 없고 내 맘대로. 지울 순 없죠. 아니면 그래도 쟤를 없애라 명령할 수 없고. 그쵸. 한마디로 명령을 우리는 해도 이제 숭배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말 안 듣는 병사를 둔 지휘관이 야 된 거죠. 이거 야 살아있냐 쟤네들? 그렇죠. 우리는 지휘관일 뿐. 그 마음에 안 드는 드워프를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다 같이 항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항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항명하는 전사는 필요 없으니까 나는 걔를 제거할 수도 있잖아. 이제 위험한 상황에 명령을 시키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저기 뚝을 무너뜨리면은 분명히 용암이 나올 텐데 그치. 그 뚝을 무너뜨리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 그건 너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항명하는 자를 없애려고 야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있잖아 이 네. 게임을 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쟤네들이 주체야.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치? 우리는 이제 명령만 내리는 사람들이. 명령조차도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스타크래프트도 명령을 내리면은 끌고 다닐 수 있는데. 그대로 하잖아. 근데 얘는 그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땅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목표물을 지정하는 거죠. 일로 가라. 누군가는 갑니다.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안 갈 거고. 그럼 누군가 가는 놈만 내가 핸들링 한다는 거잖아. 핸들링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기존의 상식과는 많이 다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사고 전환이 확 되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완전히 새로운 엄마한테는 새로운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을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꼬여 있는데 지금 이거. 엄마 이거 못 풀 것 같다 야. 그래서 그런 마인드 이제 losing is fun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큰 모토예요. 사람들이 항상 항상 그 제작자한테 야 이거 왜 이러냐 게임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면 항상 대답하는 게 because losing is fun. 재미로 즐겨라. 네. 어떻게 죽는가를 보는 것 또한 이 게임에서는 하나의 스토리이고 재미라는 것입니다. 얘는 굉장히 다양한 그 변수들을 다 갖다 모아놨나 보다. 네. 하지만 우리는 죽음과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머니와 오래도록 꾸준히 조금씩 기지를 쌓아 올려서 처음엔 작은 방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방을 키우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해보고 싶은 게 거대한 왕국을 네. 가는데 다들 내 말을 잘 듣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이 된 것입니다. 소원까지? 네.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지를 한번 열심히 건설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근데 어떤 얘기 하다 말았죠? 다음 얘기를 하면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이 일어날 게임 수 이름이 있는 뭐라고? 드워프
포트리스입니다. 한글 버전도 있죠?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마이 바로 갓.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래픽의 벽을 넘어서 영어의 장벽까지 넘게 될 것입니다. 오 마이 갓. 하지만 제가 아주 친절하고 음. 상세하게 쉽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음. 영어 공부도 무척 많이 하게 되실 오 거고 마이 갓. 이게 티끌모아태산 됩니까? 이거 게임 한번 한 10시간만 즐기고 나면 아니 한 달만 즐기고 나면은 영어는 이제 거의 걱정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제가 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 때문에 망가지는 나의 세계관은 어떡하고? 어쩌면 좋아.